이번 시간에는 공학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학 윤리라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좀 덜 강조됐던 부분들이 많죠. 음,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본적으로 공학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 또 공학이 미치는 환경이나 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공학 윤리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도 있었죠. 몇 가지만 한번 보면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테라노스 사건이었죠. 그렇죠? 테라노스가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자기들의 결과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화를 많이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망가진, 다른 사람들의 재화를 다 잃어버리게 만든 그 사건이었죠.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것도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제 그 법정에서 다 둘러지는 있겠죠. 네, 네, 안 그러셨을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유지가 됐어야 될 게 유지가 안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건 아직 재판을 아직 안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쵸. 그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수감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단순히 저 그 크립토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워낙 몰라서 테라노스로 맞습니다. 테라노스는 그 데이터 조작을 한 거거든요. 실제 있지 않은 실험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해서 한 거니까 실험 결과의 진실성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주고 사회적으로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바탕에 있어서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느냐, 해석을 해야 되느냐, 또는 어, 어떤 것 가치관과 어떤 가치관이 충돌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이 챕터의 1절에서는 공학 윤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전에 직업을 종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죠?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경제적 대가를 추구한다. 돈 벌려고 직업 선택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대가를 추구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사는데 그 돈을 버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 발전에 기여를 못 주고 해악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직업이라기보다는 범죄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든가 아니면 아주 안 좋은 뭐 마약 같은 거를 판매를 한다든가 경제적 대가는 추구를 하되 사회 발전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분들이 없는 거죠. 그걸 보통 범죄라고 합니다. 직무는 직업인으로서 수행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직업 종사이고 그렇고 이런 직무는 그 일인 일 자체인 거죠. 그렇죠? 직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안 뛰어나느냐는 차치하고 그 일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기능을 보면 역시 그 직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재화를 벌려고 하는, 경제적 대가를 추구하는 그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이건 또는 그 개인 속해 있는 회사건. 하지만 그 직무 자체가, 일이 자체가 사회 발전에 기여를 못한다면, 발전을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그 직무가 그 사회에서 존재하기는 어렵죠. 물론, 범법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은
직무라고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갈취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직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직업 종사 이유와 직무의 성격이 유사한 성격들이 있는 거죠. 직무의 기능도 사적 기능과 공적 기능이 있다. 직업 종사 이유도 경제적 대가를 추구하는 사적인 것과 사회 구성원의 이동을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 공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 이 두 개 사이에서의 정합성, 서로 맞는가 아니면은 뭐 불일치라기보다는 경제적 대가는 추구하나 사회 발전에는 기여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공학윤리. 그러니까 범죄는 아니나 아까 뭐 테라노스 건 같은 경우는 범죄로까지 간 거죠. 범죄는 아니지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이제 범죄의 형태로 사회에서 확정된 것들만 드러나는데 드러나지 않은 형태에서도 사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 공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실험 같은 거 할 때 데이터 포인트를 조금만 바꾸면 설명이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진실한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게 거기서 뭐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가 튄 게 장비의 문제거나 아니면 시편 준비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거짓말 때문에 못 고치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일이 커집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고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거죠. 좀 더 그 공학윤리에 대해서 보면 이제 도덕하고 윤리라는 기본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교재에서 했는데요.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니까 법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제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의 도덕은. 저희 때는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제대 국민학교 때였거든요. 그때는 도덕이라고 부르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윤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국민윤리.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우는 건 도덕이고 나이 먹으면서 윤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개인 양심에 비추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동시대인에 공감하는 보편적 행위 규범이다. 그러니까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러 보육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잘 해주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윤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문화 질서와 타인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관습과 행위 규범이죠. 우리에도 행위 규범이 나오는데 이제 윤리는 약간 좀 더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다른 뭐 사실 도덕도 타인과의 관계인데 정확한 의미로 도덕과 윤리를 구분을 하시려면 철학관을 된다서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비추자. 그다음에 윤리는 이제 타인의 권리 침해면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법률하고 되게 가까운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덕은 양심에 가깝고 윤리는 조금 이제 법률에 가까운 그런 문제에 가까운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하고 윤리가 합쳐졌으니까 아마 도덕하고 윤리를 여기서 나눈 거고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인 거 지켜야 될 도리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도리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학윤리는 이제 이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엔지니어의 직무 범위가 인류 생활에 정말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뭐 자동차의 개발 같은 경우가 편의성만 제공할 줄 알았지 이렇게 공예를 많이 만들 줄 몰랐잖아요. 예전에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전에 뭐 포드사의 T 모델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제 부유층들한테만 썼죠. 그때는 공예 그러다가 이제 T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중산층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를 기술 개발도 되고 대량 생산 방법도 있으니까 전 세계인들이 많이 타잖아요. 공예가 많이 유발이 된대요. 엔지니어들의 직무 범위가 인류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또 원자폭탄이죠. 이게 과학기술의 인류 발전으로 위한 기여와 그다음에 지구적 환경 재앙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상하게 되는 무기의 개발 사이에서는 사실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어쨌든 간에 예전에는 폭탄 만들었을 때 노벨을 만들었을 때는 다이너마이트 만들었는데 저기 누가 어쨌든 간에 그 원자폭탄 만든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이제 덩어리가 더 커진 거죠. 수소폭탄, 핵융합 폭탄 같은 경우도 더 덩어리가 커졌고 그래서 점점 더 과학들이 인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1년쯤 걸렸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년쯤 뒤에 저희 동네에 들어오는 시골에. 그런데 지금은 뭐 헐리우드 미국에서 개봉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봉하는 것도 있잖아요. OTT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거의 전 세계 동시에 인터넷 좀 인터넷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범위가 너무 확대가 됐다. 그러다 보니 엔지니어의 사회적 책임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중요성은 어쨌든 간에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학 윤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기업들의 규모나 이런 것도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그맣게 자기 실험 데이터 거짓말했다가 자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건 뭐 아까 봤던 테라노스 같은 경우는 상장해가지고 거의 주식 다 쓰레기 됐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그 암호화폐 그런 경우도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원래는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학적으로 가능해야 될지 암호화폐는 모르겠고 잘 그건 모르겠고 공학적으로 가능했다는 그 혈액 검사의 데이터 조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돈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일평생 모은 돈을 전망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식을 샀는데 그게 폭망을 했으니 물론 그 회사가 정직하게 설명을 해서 사람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상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그런 상장 심사나 이런 걸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걸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이나 사회적 시스템이나 그걸 처음에 말한 거짓말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저 평생 쌓아놓은 재화들이나 경제적인 걸 다 날려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처럼 회사가 처음에 상장할 때 조그마하면 괜찮은데 전 세계에서 돈이 몰려오니까 하여튼간에 범위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뭐가 하나 삐그덕 잘못되면 영향성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의 덕목으로 진실성, 정직성, 성실성 비슷하면서 좀 다른데요.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그래서 데이터 같은 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데이터의 확률 통계 처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편차도 나고 그 편차로부터 경향성을 추출해내는 것 방법들이 수학적 방법들이 많은데 그런 수학적 방법들을 잘 일일이 모르니까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 그런 수학 통계 방법에서 이제 경향성을 찾아주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으니까 그걸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 오르락내리락 해봐야 인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골치가 아파요. 그 데이터 포인트. 제가 장담하는데 오히려 고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진실성이 훼손이 되면 인지력에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정직성, 사실대로 진실성과 정직성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직성은 제 느낌에는, 정직성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거는 원래 있던 오리지널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는 거고, 정직성은 설령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뭐 잘 모르겠어요. 워딩이 맞는지는. 근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양이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수미마생 맞으니까. 동양 정서가 약간 좀 겸손하다 보니 사과를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고,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그 잘못으로부터 생긴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잘 안 합니다. 대신에 또 그 사람들이 정직하거나 진실한 그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이제 서구 사회 중에 그, 엄격한 나라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말했을 때 나중에 피해가 돌아오면 복구가 안 될 정도로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돈 대신 쓰는 게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 그게 영어로 크레딧 카드거든요. 카드는 카드처럼 생겨서 카드고, 크레딧이 신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신용이 망가지면 사회생활을,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크레딧 카드가 돈을 빌려가지고 먼저 쓰고 나중에 한 달 뒤에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이 깨지는 순간 사회생활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좀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는 시스템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덜 무서워요. 그 말이 맞나? 근데 점점 무서워져요. 우리나라는. 동양이 좀 아무래도 서구 사회보다 약간 온정주의, 따뜻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최근에 또 다시 나와서 보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 세계화된 이 마당에 진실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통으로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성실성은 우리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보통 9 to 5라고 그러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를 스트레이트로 집중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퇴근 시간쯤 되면 진이 빠져가지고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서 일을 더 못합니다. 진짜로. 야근이라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야근이라는 게 정말 힘든데, 에, 야근을 아주 손쉽게 밥 먹듯이 하면 낮에 한 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밤늦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데, 낮에 아마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밤늦게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밤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그래서 그 서양 애들 같은 경우에 일을 하다 보면 낮 시간에 조금 덜 해요. 그것도 하나가 또 뭐냐면 정직성하고 연결돼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아는 회사에서는 아마 그게 합법일 거예요. 회사 재물이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를 다 자동으로 이렇게 낮 시간에 뭐 하는지, 어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를 쭉 확보를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윈도우즈 게임, 카드 게임 뭐 그런 거 하루에 너무 많이 하고 잘렸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낮 시간, 내가 만약에 밤 시간에 자꾸 일을 하게 되고 하면 그 낮 시간에 아마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다 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하루 생활이 너무 루즈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꼭
그 전날 밤에 몇 시에 자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 가지고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러시는 분들은 밤에 일찍 자려고 하면은 낮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잘 안 자집니다. 거꾸로 새벽에 무조건 한 6 시쯤에 일어나면 밤에 무조건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인제 아무래도 인제 학업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인터넷 같은 데 컴퓨터에 많이 매달려 있다 보면 운동을 하는 시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젊을 때 운동을 하십시오. 건강을 챙기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밤 시간에 인제 좀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밤에는 자십시오 제발. 새벽 12 시 밤 12 시, 1 시 뭐 2 시, 3시 이렇게 있는 게 대단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생활 다 망가집니다. 꼭 아십시오. 생명과 복지 존중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공적성, 공개성, 능력 이런 것들에서 이 공정성, 정직성, 진실성 요거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의미의 공개성이긴 한데 여기서 인제 뭐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공개해야 된다는 의미이긴 한데 여러분 그 하루에 있는 시간 시간에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좋으셔 자취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은 자기 시간을 관리를 못하는 일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혼자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시간을 관리하실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일을 하셔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는 건 도서관에 혼자 이렇게 같이 다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하는 그게 아니고 자취방에 방에 자기는 혼자 쓰는 방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를 자기가 필요한 일들을 우선순위에 맞게 하시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뒹굴뒹굴 안 거리고 게으름 안 피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문은 못 쓰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 이 한번만 제가 신독. 신기독이야. 그쵸? 그냥 쓸걸 맞았는데. 혼자는 신기독이야라는 말이 중용에 있거든요.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을 삼가야 한다. 그 신 이거 하실 수 있으신 분은 뭐든지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웃냐면 우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사춘기 아이가 있는데 자꾸 혼자 있으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뭐예요? 휴대폰이에요. 자기가 그러고 나서 막 시간이 없고 뭐 문제가 어렵고 뭐 그러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그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실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건 수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어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있어도 뭐 컴퓨터 게임하는 거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혼자서 몰래 이렇게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잠을 자야 될 시간에는 잠을 자고 그쵸? 밥을 먹어야 될 시간에는 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야 될 때는 일어나고 레포트가 있어야 할 땐 레포트를 하고 아니면은 업무가 있으면 업무를 하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회에 가셔서. 그래서 그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혼자 있으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인제 출근도 정시하고 하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동서양의 그 재택근무를 비교해봤어요. 동서양이라 미국과 우리나라 재택근무를 비교해봤는데 서양들의 재택근무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답니다. 미국 애들. 왜 그랬냐면 걔네들은 이 평가가 좀 살벌합니다. 이렇게 뭐 봐주고 원정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살벌해서 자기들이 자기 직장 상사한테 자기가 한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면은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보여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생산을 더 많이 했대요. 그에 반해서 조금 덜 그렇게 인사고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덜 냉정하지 못한 데서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공개성은 원래 이제 교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 아마 그런 의미로 썼을 텐데 이 혼자 있을 때 말고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거면 도서관 가서 하십시오. 도서관 가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잡담하다 보니까 도서관 가서 하시고 아침에는 꼭 수업 시간 이전에 나오십시오. 8시 반까지 학교 오세요. 그리고 짬짬이 비어있는 시간에는 그냥 책을 읽으시거나 영어 공부를 하시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놓으십시오. 숨어 들어가지 말고 자꾸 숨어 들어가면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은 당연히 기본적인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공개를 해야 오픈된 데에서 공개를 해야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개를 한 곳에서 일을 해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능력도 올라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성실해집니다. 공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늘 공개하십시오. 공부하는 모습을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회사에서 일할 때는 옆에 이제 가리는 거 몰래 이렇게 짱박아서 하지 말고 모니터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니터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 할 수 있겠어요? 컴퓨터 게임 할 수 있겠어요? 업무 시간 못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자꾸 공개를 하십시오. 물론 기업 비밀을 지켜야죠. 기술적으로 지켜야 되는 지키고. 책에서도 보면 뭐 학생들의 윤리 강령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린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저쪽 집이 조금 빨리 시작을 했고 이쪽 집이 이제 윤리 강령들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으로 이걸 안 지켰을 때 규범 안 지켰을 때 좀 이렇게 가혹해요. 가혹하다는 편이 맞나? 좀 이렇게 냉정해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또 읽어보니 또 괜찮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엔지니어 윤리 강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건 한국어로 표현한 거겠죠. Code of Ethics for Engineers. 엔지니어를 위한 윤리 강령이니까 코드. 전문은 프리앰블은 이제 서론, 그러니까 본론 나오기 전에 전문인 거죠. 공학은 학식이 필요한 중요 전문직. 프로페션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중요 전문직이다. job이라는 뜻도 있고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이제는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그죠. 성실성, 인테그리티는 인테그리티, 성실성보다 그렇죠. 성실성이라고. 이 해석하신 분이 잘하셨을 거예요. 공학은 인류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죠. 인류에게 미칩니다. 온난화도 이제 공학에서 시작됐을 확률이 높죠.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부가적으로 생긴 건데 또 해결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엔지니어의 직무는 정직해야 돼요. impartiality는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정은 페어니스도 역시 약간 누구한테 뭐 친하다고 아니면 누구한테 뭐 월급 받는다고 그 사람이 내 직장 상사라고 그런지 않고 페어니스. 이퀄리티도 역시 마찬가지. 공평한. 이게 철학과에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공공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를 보호하는 데 헌신하는 것이다. 엔지니어의 품행은 전문직에 합당한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에 맞아야 된다. 여러분 품행이 행동과 말이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펀더멘탈 캐논 코드는 규범은 엔지니어는 그 전문직 직무를 수행할 때 공공, 그렇죠? 사회적인 인류에 대한 기여, 자신의 전문 분야의 직무만 수행한다. 자기가 원래 이런 것도 이제 면허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학위나 자기가 교육받은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인으로서 행사할 때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행사할 때 공개적인 발표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됩니다. 주관적이면 안 되죠. 모든 고용인 또는 의료인을 위한 충실한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 활동한다. 누구예요? 고용인 대리 의료인이 돈 주는 사람. 그렇죠. 나의 전문 지식을 사는 사람. 나를 사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사는 페이하는 사람. 위한 충실한 대리 또는 수탁자로 활동.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바운더리는 있습니다. 직무적으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보세요.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진실해야 된다. 여기도 보면은 뭐 정직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 명예로워야 돼요. 이거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선비입니다. 선비. 대한민국의 선비. 그러니까 나라가 공난이 닥치면 목숨을 최교같이 버렸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멋진 선비들입니다. 명예가 있어야 돼요. 다 잃어버렸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명예가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좋은 형태로의 책임이든 뭐 과실이든 아니면 결과가 안 좋아서 내가 책임을 지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다 독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뭐 계약 관계든지 아니면은 원래 계약 관계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때는 책임을 지면 됩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처신을 해야 되고 요구성을 부양시킨다. 해당 직무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진부하고 조금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자부심, 여러분들의 자긍심, 노력에 대한 그동안에 쌓아놓은 지식에 대한 결과물로 직업을 갖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물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좀 나 학생이긴 하지만 이제 학위로 가면 엔지니어들이 될 텐데 물리에 대한 본인의 의견 한번 이렇게 쭉 있는 걸 다시 한번 써보셔도 좋고요. 그것들 한번 해보시면서 참 명예로운 직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행동하시고 명예롭게 품행을 가지십시오.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